네, 그와 그녀의 투자 습관을 파헤쳐보고 고민까지 말끔히 해결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참견 시간입니다. 두 번째 사연 함께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9세 주부입니다. 얼마 전 지인과 대화를 하면서 IMF 때나 금융위기 때 NPL 투자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NPL 투자에 관심이 생겼는데요. 소라 엄마, 요즘 투자 같은 것도 하고 그래요? 관심 있는데 뭘 해야 할지 아직 모르겠네. 뭐 아는 정보라도 있어요? 내가 모임 갔다가 들은 건데 왜 옛날 IMF 터졌을 때 큰손 투자로 주목받던 투자법이더라고요. 어머, 그런 게 있었어요? 네, NPL 투자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난 처음 듣는데. IMF 당시에 원금 10분의 1 가격에 NPL을 산 큰손들이 이걸 토대로 주요 지역 유망 부동산을 싹쓸이해서 엄청난 차익을 냈대요. 어머머, 정말요? 그럼 그때 당시에도 여유 있는 사람들이 투자했을 텐데 떼부자가 됐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융위기 직후에 쏟아진 NPL 채권에 투자한 외국계 금융사들은 투자 수익률이 무려 25% 이상이나 됐다고 하고 그 이후로 국내 금융사들이 NPL 시장을 주목하게 된 거죠. 나도 한번 투자해볼까? 근데 이거는 괜히 살 수 없대. 그럼 어떻게 투자해요? 경매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그래요? 나도 한번 알아봐야겠네. 투입 자기자본 대비 쏠쏠하고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데 부실채권 NPL은 개인이 살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부동산 투자에 빠삭한 지식이 있는 편이 아니라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가진 자본은 5억 원 정도고요. 목표 수익률은 10% 정도 원하고 있어요. 또 저는 평택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이왕이면 제가 사는 지역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런 물건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NPL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또 그 과정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투자에 관심이 많은 주부이신데요. NPL 투자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냐 이렇게 저희에게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지금 갖고 계신 투자금 한 5억 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시고 목표 수익률은 10% 원한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NPL 투자를 알게 되셨는지 저희가 사연을 통해서 들어봤는데요. 먼저 사연자의 재무 정보부터 확인을 하고 넘어갈까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대표님? 네, 사연을 주신 분 재무 분석을 간단히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와 직업, 나이는 59세 여성분이시고요. 자기 자본은 5억 정도 자기 자본을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투자하시면서 이런 분들이 정말 바람직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자기가 보통 하고 싶은 목표 수익률, 내가 얻고자 하고 하는 목표 수익률을 확실히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은 꼭 성공 사례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됩니다. 목표 수익률은 10%. 희망 지역도 굉장히 구체적이세요. 본인이 거주하신 곳도 평택이시고 희망 지역도 부동산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내 인근에 내가 가까이 갈 수 있는 곳에 투자와 기회를 찾으라. 그래서 희망 지역도 평택시 인근 지역으로 생각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즉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금은 5억으로 평택과 멀지 않은 곳에 부동산을 투자하기 희망하십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연자분께서 지금 평택에 거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인근의 부동산에 더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저희가 부동산 투자할 때 기본은 개발 호재이지 않습니까? 평택과 또 그 인근에 어떤 호재가 있는지를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네, 평택시 주요 개발 호재를 한번 정리한 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주요 개발 호재는 크게 한 5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주한미군이 이전을 했다. 용산에 있던 주한미군이 이전해서 위치는 함버리부크라고 하는 이 지역에 주한미군이 이주했습니다. 그리고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됐습니다. 브레인시티가 여기 있죠. 그리고 굉장히 말씀 많이 하고 항상 이슈되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신규 공장을 이전하고 고덕신도시라는 신도시 배후 세력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쪽에 이전했고요. 물론 이 위쪽에는 이제 LG전자가 같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덕지구는 이쪽 평택 항만 쪽을 배후 세력을 하고 있고요. 평택 항만 쪽에 위치하고 이쪽에 이제 평택 RC와 오성 RC 사이에 안중역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재테크 꿀팁 시간에는 NPL 투자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시청하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검색창에 주나펀드 치고 들어오시면 되고요. 또 플러스 친구 주나펀드 추가하셔서 채팅 문의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은 022128-3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가능하고요. 온라인 문의도 가능합니다. 아래 주소로 들어오셔서 문의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도 달아드리고 또 소정의 상품까지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고민 해결을 위한 재테크 컨설팅을 받아볼 시간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NPL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NPL이라는 게 무엇인지 먼저 정의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NPL 뭔가요, 대표님? NPL이란 무엇이냐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요. NPL이란 부실채권을 말합니다. 부실채권은 우리가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3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을 부실채권이라고 하고, 이걸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전문적으로는 고정 이하의 여신이란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NPL이 부실 채권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네. 그럼 저희가 먼저 채권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를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종류가 있나요? 채권의 종류에는 5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용어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네. 정상, 요주의, 고정, 필수 의문, 추정 손실, 이렇게 5가지가 있습니다. 네, 점점 단어가 네. 좀 안 좀 좋아지는데요. 딱딱해지고 어려워지죠. 네, 하나씩 살펴볼까요? 네, 말 그대로 용어에서 정답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채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표현한 우량채권이라고 하는 매월 정상적으로 잘 이자를 납부하고 계신 정상적인 채권이시고요. 네. 요주의, 주의를 기해야 한다. 그래서 1개월에서 3개월 사이에 연체가 간헐적으로나 2달 연체나 석 달 미만의 연체, 그걸 네. 요주의라고 하고요. 네. 이제부터가 이제 NPL에 대해서 주의 있게 봐야 될 고정 이하의 여시라고 하는 고정. 석 달 이상 연체가 되기 시작하는 것을 고정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회수 의문, 그 말에 답이 있겠죠. 회수가 의문시 된다. 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추정 손실. 너무나 이제 회수 불능인 상태에서 손실 처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채권의 종류로 봤을 때 5가지 분류가 있고요. 그 중에 고정 이하의 여신이라고 표현하는 3개월 차 이상의 채권 상품을 우리가 NPL이라고 명명하고, 가장 주의 있게 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채권의 종류는 5가지가 있고요. NPL은 고정 이하의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고정, 회수 의문, 추정 손실에 해당되는 채권을 NPL이라고 하는데요. 이 NPL을 투자를 하는 상품인데, 아까 사연자 분께서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개인이 직접 구매할 수가 없다라는 게 참 특이한 점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럼 어디서 이 상품을 찾고 또 구매를 할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행법상 개인은 금융기관에서 직접 NPL 상품을 매입할 수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금융기관에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경우는 AMC라고 해서 전문적인 회사가 구매를 할 수 있고요. AMC는 Asset Management Company, 자산관리회사라고 합니다. 자산관리회사. 네, 자산관리회사라고 하고, 크게는 2가지 항목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정부기관,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민간기관. 정부기관은 한국자산공사라고 하고, 우리 캠포라고 익히 들어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많이 들어봤어요. 네, 우리 가장 슬펐던 IMF 때 대한민국에 가장 많이 들었던 자산공사 내가 있고요. 민간기관은 그때 당시에 IMF 때 만들었던 기관인데요. 유암코라고 한연합자산관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 유암코의 주주들은 시중 1금융 기관들이 주주로서 다 참석해서 만든 연합자산관리, 유암코라는 회사가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 많은 자산관리 회사들이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NPL은 개인이 구매할 수 없게 법적으로 금지가 되어 있고요. 반드시 자산관리회사를 끼고 구매를 해야 되는데, 이 자산관리회사도 국가에서 운영하는 업체, 또 민간 업체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중요한데요. NPL 투자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가요, 대표님? 네, NPL 투자 방법은 크게 이제 큰 분류를 보면 2가지로 분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가지요? 네,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경매에
진행 방식에 따라서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과 경매를 진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매를 진행했을 때의 방식은 또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경매를 통해서 배당금 수령 방법과 직접 낙찰법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당금 수령 방법은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배당금 수령법이 있고, 또 한 방법은 내가 직접 경매에 참석해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직접 낙찰법이 있고요. 그리고 제3방법인 직접 개발 방식은 채권을 구매한 걸 가지고 원석이 될 수 있는 채권을 갖고 가서, 즉 완성물을 만들어서 수익을 창출하는 직접 개발 방식, 이렇게 나눠질 수 있고요. 현재 현업에서는 이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최대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진행되고 있는 것이 왕왕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적용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저희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NPL을 매입해서 활용할 때 장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님? 네, NPL을 투자해서 활용했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두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배당금을 수령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아무래도 NPL이 부실채권이라는 인식이고, 부실채권이라는 것은 할인율이 적용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할인율만큼의 경매를 진행했을 때 배당금을 수입할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장점으로 인해서 저가에 좀 저리의 물건을 구매하고, 그랬을 때 우리가 경매나 이런 옥션에 들어갔을 때 저리의 물건을 사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채권도 저리의 채권을 매입을 해오기 때문에 고수익으로 올 수 있는 레버리지 효과를 볼 수 있다. 지렛대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설명만 들으면 NPL은 정말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모든 투자 상품이 장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어떤 위험 요소가 있을까요? NPL의 가장 큰 위험이 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것처럼 경매를 진행했을 때 원금 이하의 낙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 원금 이하가 될 수도 있는 네, 거군요. 통상 경매를 진행했을 때 회차의 진행됨으로 인해서 네. 경매 낙찰가율이 낮아지는데, 내가 구매했던 채권의 가격보다 원금이 더 낮게 경매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수익이 높은 만큼 위험도 따르는 법이다, 이런 네네. 생각이 드네요. 네네. NPL 투자 상품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금융기관에서는 경공매를 진행을 하거나 자산관리회사에 이 채권을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 자산관리회사는 수익률과 권리 분석을 하고 채권을 매입을 하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 준화펀드에 대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준화펀드에서 투자자를 모집을 해서 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경공매가 진행되는 동안에 낙찰자가 생기게 되고, 법원에서 이제 배당금을 받게 되고, 그리고 준화펀드에서 투자자에게 원리금을 지급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나 중간 회사가 참 중요하고 역할이 크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NPL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시간이었어요. 대표님과 이사님께 NPL 투자에 대한 꿀팁도 한마디씩 얻어가 볼까요? 먼저 대표님. 제가 한마디 드리면 NPL 전문 기관과 상의를 해라. 네. 법률적인 자문, 그리고 세무회계적인 자문, 그리고 매입에 대한 자문, 이런 것들을 전문가들을 활용해서 업무를 진행하시는 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듯이 걸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차도현 이사님 어떤 꿀팁을 주실 건가요? 네, 실거래가를 확인하라.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가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게 됩니다. 임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근데 부동산에서 얘기하는 가격은 호가입니다. 호가. 네, 그래서 꼼꼼하게 실거래가를 꼭 확인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아주 실제로 투자하실 때 유용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꿀팁 잘 들었는데요. 우리 대표님께서는 NPL 전문기관을 반드시 믿고 찾아야 된다라고 하셨고, 또 차도현 이사님께서는 실거래가 반드시 확인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메모해 두셨다가 실제 투자하실 때도 꼭 적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이렇게 방송에서 들을 수 없었던 꿀팁들을 오프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서요? 네, 중후한 준화펀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미나가 있는데요. 내 돈은 누가 불려주나, 준화가 불려주나. 장소는 강남구 테헤란로 3원 타워에서 있을 예정이고요. 매주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선착순 20분을 한정돼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화 예약은 필수라고 합니다. 네, 전화 예약 필수입니다. 여러분 인기가 많습니다. 0221-233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매주 수요일 딱 20분께만 제공이 되는 이 재테크 강의를 한번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경제 공부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도움 말씀 주신 차도연 이사님은 여기서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